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진수영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진수영입니다. 첫 곡은 제 곡 중에 하나인데요. 어깨에 앉은 석양을 잡고서라는 제목의 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렸어요. 이 곡은 작년에 9월 28일에 발매된 앨범 패러프레이즈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거든요. 이 곡은 제가 곡 쓸 때 항상 곡을 먼저 만들고 제목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빨리 제목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었을 때 확 와가지고 어떤 이미지였냐면 바닷가에서 노을 질 때 어떤 이제 커플이 이제 안고서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딱 떠올랐는데 그거 장면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줄이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좀 멋있을까 하다가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해가 지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그러면 뒤에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딱 지겠지. 근데 그걸 내가 그 사람 어깨를 딱 잡고 있으니까 요 이미지겠구나. 와! 이러고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이제 이 곡을 이제 라이브로 왜 골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다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 패러프레이즈라는 앨범이 보통 이게 다 좀 들으면 좀 암울해요. 좀 우울하고 그런데 그 중에 좀 제일 밝은 축에 속해서 골라봤습니다. 디스커버 디스커버 진수영 편.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곡 쓰고 피아노 치는 진수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주는 다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첫 곡으로 들려드린 라이브도 제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즐겨 듣고 좋아하는 제 곡이 아닌 다른 분들의 곡을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밖에 안 갖고 있었던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데모 스케치 버전 트랙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야겠죠. 일단 제가 추천곡을 이제 쭉 들려드릴 텐데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들으시다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곡 제목이라든지 그 플레이리스트는 방송이 끝난 후에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들려드렸던 제곡 어깨에 앉은 석양을 잡고서 라이브 연주 영상은 방송 후에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라디오의 풀 버전도 아까 말씀드린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진수영의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평소에 장르를 딱히 안 가리고 들어요. 근데 그 장르가 언제 따라 달라지냐면 분위기 따라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저도 이제 학생들 레슨 하러 갔다가 뭐 오는 출퇴근길에는 조용한 걸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전 전철 타거든요. 전철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나는 걸 주로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보통 진짜
EDM도 많이 듣고, 장르로 따지자면 뭐 가끔 트로트도 듣고요. 그다음에 뭐 가요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혼자 있거나 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듣는 거는 보통 이제 조용한 장르를 많이 들어요. 저는 막 특히 이렇게 혼자서 집에 술 먹을 때는 음악 안 듣거든요. 너무 다운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격상 그 디깅이라고 하잖아요. 디깅 같은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추천해 주면은 이제 듣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추천을 잘 못 받다 보니까 그 무슨 장르별 최신곡 이런 거를 이제 찾아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 듣다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 이제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점점 쌓이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새로 찾아서 듣는 곡보다 진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곡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곡은요, 조슈아 레드맨의 파이널 아워입니다. 이분은 색소폰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고,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발매 공연도 갔어요. 발매 공연도 갔고, 앨범이 오케스트라랑 그다음에 재즈 트리오 구성, 퀄텟이죠. 재즈 퀄텟 구성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예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16시간 타잖아요. 그동안 이 곡을 계속 무한재생해 놓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날의 추억이 생각나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날의 뭐 추억이 생각나고, 이런 것처럼 저도 이 노래 들으면 그, 그 비행기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막 커피 냄새 딱 타자마자 커피 냄새 딱 나고,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이제 기내식 냄새 나고, 뭐 와인 냄새, 위스키 냄새 이런 게 확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요즘에 장거리 비행 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싶거나 아니면은 막 그 비행기 생각이 나면, 뭐 해외여행 생각이 나면 이걸 틀어놔요. 그래놓고 막 좋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피아노로 참가하신 분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브래드 멜다우 님의 연주도 너무 좋아요. 그 톤도 좋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딱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라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돌아오기 직전에 뭐 미국 생활을 얘기 드리자면,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비행기 얘기를 했다 보니까 너무 저는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오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물건도 팔고 뭐 버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 출국 전날까지도 그대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치우면 내가 이제 떠난다는 거가 이제 확 다가올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친구들 딱 불러가지고 다 나눠주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아예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일단은 비자가 만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지금도 이제 꿈도 가끔 꾸거든요. 꿈에서 이제 미국 가 있는 꿈도 꾸고 그러는데, 가장 그리울 때라면은 음, 음식이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 생각날 때, 이 시간에는 그거 먹을 수 있었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생각나고, 그리고 요즘 이제 밖에 돌아다닐 때 그 공기 냄새가 가끔 비슷할 때, 그럴 때가 좀 가장 생각이 나요. 지금 시간이 딱 듣기 좋지 않나요? 그죠? 조용하니. 어, 제가 다음에 추천곡으로 준비한 곡도 조용한 곡이기도 하거든요. 이분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한 분이에요. 사실 저는 모든 피아니스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키스 자렛의 이제 I Fall in Love Too Easily라는 곡이거든요. 이 곡은 이게 그 재즈 스탠다드라고 불리우는 곡들이 많아요. 옛날에 뮤지컬 넘버도 있고, 원래는 이제 가사가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이거를 재즈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하는 곡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을
여러 음악가분들이 이제 연주를 하게 돼요. 연주를 하거나 노래도 부르기나 하거나 해서 여러 버전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추천드릴 키스 자렛 이 피아니스트의 I Fall in Love Too Easily도 버전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그 추천곡 적을 때 딱 적어놨어요. 1993년 도쿄 라이브 버전.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버전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 원래 내가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경이로운 사람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딱 끝나고 이제 엔딩을 하잖아요. 엔딩을 하는데 보통은 뭐 마지막 네 마디 뭐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엔딩이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곡을 그냥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듣고 있는데 점점 여기서 안 끝나네? 안 끝나네 하는데, 와, 이게 즉석에서 가능하다고? 근데 이런 화성이랑 이런 선택이 이렇게 갑자기 된다고? 근데 와,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오하지도 않고 딱 듣기 좋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적재적소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딱 하면서 여기 명치 끝을 이렇게 싹싹 후벼 파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충격받았어요. 근데 다른 버전도 좋지만 이 버전을 들을 때 이제 이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버전을 콕 집어가지고 제가 추천 리스트에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여기 라이브다 보니까 박수 소리가 좀 커요.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들으실 때 끝날 때쯤 살짝 볼륨 줄이시면 안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감상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너무 좋았어 역시 하고 갑자기 박수 치고 와 이래요. 그러면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할까 싶어요. 예. 그리고 제목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한국말로 하면 금사빠겠네요. 어. 밖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금사빠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역시 생각하는 건 다 똑같나 봐요. 청취자분들도 혹시 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지할 것 같지만 장난을 진짜 좋아해서 맨날 장난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즐거운 시간, 여러분은 스테이션 Z 디스커버를 듣고 계십니다. 너무 음악만 틀어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잠깐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멈추고 제가 혼자 고이고이 간직했던 그 데모 트랙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데모 트랙이라고 하기가 좀 창피해서 그냥 스케치거든요. 스케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그냥 해놓고 까먹은 경우도 많고 이런데,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하나 혹시 있으신지 있는지 요청을 주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음성 메모를. 보통은 음성 메모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각 잡고 할 때도 있지만, 그 이제 합주하기 전이나 그냥 뭐 연주하기 전에 뭐 사운드 체크할 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 혼자서 막 손 풀다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딱 이러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다른 사람들이 손 풀고 있는 소리도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중에 좀 깔끔한 거 없나 했는데 요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질이 아무래도 그 핸드폰 그 음성 메모 기능으로 했다 보니까 음질이 조금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골라온 데모 트랙은 지난주에 음원으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 제 앨범 밤물빛에 수록되어 있는 가득찬이란 곡이에요. 그 혹시나 저번 주 방송을 놓치셨다면 들어보시고 음원으로 아니면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연습하다가 이제 이거를 데모 스케치로 그 전화기 음성 메모 기능으로 녹음했어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때도 합주 전에 10분 전인가 도착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도착하면 보통 이제 손 풀잖아요. 손 풀다가 뭔가 삼박자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게 저도 그렇지만 그 모든 재즈 피아니스트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할 수도 있어요. 화성 다루는 악기 재즈 장르에서 뻔한 거는 좀 피해 가려 그래요. 뻔한 화성 진행은 뭔가 화성 다루는다는 악기에 자존심이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래서 뻔한 걸 안 하고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봐야지 했는데 괜찮은데 하다가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녹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방에 쭉 만들었거든요. 녹음하고 그 아까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이스 치는 정수민 씨라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처음 들려줬는데 그 친구가 목소리가 되게 친절해요. 잠깐 따라해 보자면 형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목소리 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용기를 얻었죠. 이거 괜찮구나 하고 이제 녹음을 딱 해가지고 제대로 녹음을 해서 녹음날 냈죠. 뭐 이렇게 크게 사실 다른 건 없어요. 크게 다른 거는 거의 음질이랑 같은 피아노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 피아노가 튜닝이 좀 더 나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튜닝도 조금 좀 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스케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놨죠. 살짝 정말 끝에만 살짝 다르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럼 완성되기 전에 그 제 곡 가득 찬의 스케치 데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듣고 올게요. 네, 2020년 5월에 발매된 제 앨범 밤 물빛에 수록된 가득 찬 그 곡의 데모 트랙을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피아니스트 키스자렛 그분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즉석에서 곡을 잘 쭉쭉 뽑아내나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죠. 과정에서 이제 그 밤물빛의 앨범도 이제 네 곡을 이제 이렇게 즉석에서 모든 곡을 이제 즉석에서 막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었어요. 이제 다시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에 소개할 곡은 리차드 갈리아노라는 아코디언니스트의 프렌치 터치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음악을 한 15, 16대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피아노가 아니었고 아코디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재즈 장르를 이제 피아노보다는 아코디언으로 먼저 접했거든요. 이 곡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코디언을 자연스럽게 시작했어요. 마침 집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레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의 앨범을 되게 많이 집에 있었어가지고 저희 집에 엄청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을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이메일 주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 곡 제목이 제 이메일 주소예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피아노를 치지만 옛날에 한참 배울 때는 그래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때만큼은 아직 아코디언을 잘 못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함께 아코디언도 배우면서 반도네온도 배웠거든요. 아르헨티나 그 탱고 안악기. 지금도 이제 생각나면 연습을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아예 다른 악기다 보니까. 그 재즈를 공부하는 어린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요?라고 제작진 분들이 여쭤보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기억나는 에피소드라? 그건 있어요. 제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할 때 저는 보통은 야간 자율학습을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연습하러 간다고. 근데 그 딜이 있었어요. 무조건 학기의 첫날은 야자를 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MP3를 귀에 꽂고 음악을 막 듣고 있었어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막 트럼펫 소리가 조금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사이로 빡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아주 그 너무 너무 크다고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었고, 뭐 어떤 음악 좋아하냐,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공부하는 시절이었으니까 항상 듣는 게 다 그 재즈 장르였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 했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너무 재수없다고 있는 척한다고, 그래서 난 그냥 공부하는 건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만약 에피소드는 이제 그런 거 두 개? 또 이제 그 곡 제목이 프렌치 터치다 보니까 막간 밸런스 게임이라면서 프렌치 터치 대 프렌치 토스트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전자. 왜냐하면 제가 단 거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장소를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저번에 어떤 자리에서 들었었어요. 질문을. 만약에 뭐 진짜 죽기 전에 뭘 하나를 먹는다면 뭘 먹고 싶냐, 이런 질문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대답을 했었는데, 어떤 분은 뭐 삼겹살에 딱 쌈 싸서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근데 좋아하는 음식이 진짜 많아요. 안 가리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가리는 것도 몇 개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녁에 뭐 먹지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딱 저녁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점심 먹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딱 제때 챙겨 먹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많은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는 뭘까? 보통은 이제 전 술 좋아하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술 취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땡기는 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멕시코 음식 중에 타코 있잖아요. 그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걸 새벽에 파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집에다가 사놔요. 그래서 집에 가서 취해서 막 양파 다지고 막 고기 막 이렇게 볶아가지고 막 집에, 그래서 고수도 사놓거든요. 그래서 고수 얹어가지고 혼자서 먹고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라, 이건 진짜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본 질문인데, 좋아하는 장소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하는 장소. 너무 느끼하다. 그냥 사실 저는 장난이었고, 저는 집 진짜 좋아해요. 집을 진짜 좋아하고, 혹시 MBTI가 뭔지도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진짜 외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저장해 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외워요. INTP라고 하더라고요. 네, INTP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게 뭔 성향인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그 어제단다. 아까 오면서 그 요즘에 무슨 뭐지? 인스타그램 돋보기 같은 거 누르면은 이렇게 광고 많이 뜨잖아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뭐 I는 뭐 논리적인 사색가, 논리적이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T는 뭐 이과 성향인가? 그리고 P는 뭐 즉흥적인가? 뭐 이렇게 게으른 쪽인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서 MBTI 성향별 특징 있잖아요. 보면서 넘기면서 이것도 난데, 이것도 난데, 이것도 난데, 이것도 난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으면 까먹어요. 지금 이제 제 추천곡을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제가 만든 음악들을 이제 좋게 들으시고 주변에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너무 고맙죠, 그러면. 그쵸. 또 여기다가 이제 제작진분들이 적어주셨어요. 특히 이제 BTS의 RM 님께서 제 곡을 이제 SNS에 공유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곡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아까 그 추천사에서 들으셨죠? 그 제가 전시 음악을 담당했었어요. 그 피크닉이라는 공간에서 사울레이터라는 사진 작가 분의 사진전을 그때 제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진전을 보러 가셨더라고요, 아름님께서. 그랬는데 이제 보시고 나서 제가 그 만드는 전시 음악을 발매를 또 했었어요. 근데 그걸 딱 캡처해가지고 딱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바빴었거든요. 근데 그 DM으로 사진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누가 캡처를 했네. 보니까 아이디를 보니까 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주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BTS 짱, RM, 아미 짱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제가 보라색을 참 좋아합니다. 진짜로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어, 어, 다음 추천곡은 진짜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곡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 지금 제가 진짜 굉장히 영향 많이 받은 곡들이거든요. 일단은 재즈 피아니스트 하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빌 에반스라는 피아니스트잖아요, 그죠? 저도 엄청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 중에 You Must Believe in Spring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에 그 You Must Believe in Spring이라는 곡이 실려 있거든요. 제가 이런 앨범이 잘 없는데 진짜 이 앨범의 수록곡은 진짜 다 좋아요. 1번부터 끝까지. 뭐 그런 앨범도 몇 개, 전체를 좋아하는 앨범도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 이 곡은 그 빌 에반스님이 쓰신 게 아니고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한 분인데 미셸 르그랑이라는 분의 곡인데 제가 이분 곡들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곡 쓸 때 은연중으로 이렇게 많이 이런 코드 진행들이나 이런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두 분을 진짜 좋아하냐면 일단은 너무 서정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 거를 꼽으라 하면은 저는 서정적인 걸 진짜 좋아해요. 정적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물론 이제 신나는 것도 연주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데 제가 이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다 이런 쪽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향이 아마 제가 들었던 음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다 요런 류예요. 여태까지 막 이렇게 신나는 게 딱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들의 멜로디 구조라든지 뭐 화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다섯 번째 추천곡 바로 이어갈까요? 그 제가 PD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제일 긴 곡을 갖고 왔대요. 그래서 추리다 보니까 너무 긴 게 많은 거예요. 막 13분, 15분 이래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골랐는데 그 필립 헤랩의 앨범에 수록된 그 바흐의 키리에 앨리슨이라는 곡인데 제가 앞서 드렸던 그 미셸 르그랑도 진짜 좋아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곡가들 중에 한 분인 이제 바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음악 들으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몇 번 없어요. 잘. 한 세 곡 있거든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막 그때 막 뭐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들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정교한 작품을 보면은 너무 정교한 작품을 보면은 제가 이제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따가 들려드릴 이 곡입니다. 그 되게 듣자마자 팍 이렇게 뭐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와 진짜 아름답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는데 이게 그 성당 미사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진짜 와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무신론자인데 이 정도면은 진짜 와 종교를 가질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종교를 못 가지는 이유가 그냥 게을러서예요. 일요일날 늦잠 자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눈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근데 요즘에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눕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한쪽 눈에만 눈물이 이렇게 난다. 나 눈물이 많아졌나 했더니 친구가 그거 늙어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운 적은 이제 그때였는데 매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울었다는 그 운 적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뭐 다시 이 곡 얘기로 들어보면 이때 제가 이제 그 되게 웅장하게 화성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웅장함 속에 정교하게 하나씩 다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딱 기계처럼 맞물려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근데 그때가 모르겠까 너무 이렇게 감정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오케스트레이션 공부를 하고 있고 한데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음악을 듣고 운 적이 있는 게 이 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제 거를 연주하다가 또는 듣다가 운 적은 없네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분 거 곡 연주할 때는 운 적이 한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백현진 님이랑 공연을 할 때 한 두 번 울었네요. 울컥하고. 왜냐하면 제 거는 가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 현진이 형 곡은 가사가 진짜 슬픈 가사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주하다가 한 두 번 울었네요. 제 거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없고. 어, 제가 진짜 클래식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거 곡 작업할 때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클래식 음악 아이디어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와요. 근데 어차피 다 이론이라는 게 클래식이 먼저 생겨서 거기서 오는 거긴 하지만 그 느낌들 되게 차용 많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진수영 편. 제가 왜 아까 한숨을 쉬었냐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그죠?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추천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추천을 한다는 기분은 참 뭐라 해야 될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추천 받으신 분들이 같이 좋아해주면 그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스테이션 Z 디스커버를 2주 동안 이렇게 진행했는데 너무 즐겁네요. 너무 분위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편하고 네. 그래서 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활동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자면
작업 얘기를 하자면은 작업 중인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구상만 하고 있고 제 거는 그게 인제 쪼끔 이렇게 윤곽이 보이면 그때 인제 발매일을 잡고 그때 이제 한 다음에 쭉쭉쭉 인제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있다면 예정된 공연은 사실 인제 방송 이제 끝나면 다음 날이니까 몇 시간 후죠. 예, 몇 시간 후에 6시에 저녁 6시에 경리단길에서 공연을 합니다. 제 거 곡도 하고 저번 주에 들었던 그 앨범들의 수록곡도 하고 같이 하는 베이시스트 정수민 님의 곡 반반 섞어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공연장에서 토요일 날 이제 밤 10시에 또 김오키 님이랑 김오키 FM이라는 팀으로 합니다. FM이 뭐의 약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저나 그 김오키 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아 이래서 줄였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제 대구 그다음 주 금요일에는 대구를 가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은 대구, 토요일 부산, 일요일도 부산에 있어요. 그러고 그 주 금요일에는 연남동에서 백현진 님과 같이 공연을 합니다. 자세한 날짜와 공연 정보, 그 예매 정보들은 이제 들어보시고 제 그 SNS나 같은 공연 멤버분들 SNS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이니까 저는 이게 아마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으세요?"라고 많은 이렇게 음악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다들 이럴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수식어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저 아직은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나중에 혹시나 유명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그냥 저 이름 석자에 그냥 제가 하는 장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목표고 그래서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연습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좌우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딱히 좌우명이라고 정해 놓은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할 때만 진지하고 나머지 때는 이제 안 진지한 게 제 그냥 모토 같은 건데 그냥 저 장난을 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시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평소에도 진지하면 생각을 해 봤어요. '목소리 낮은 사람이 평소에도 진지하다? 와 좀 별로다.' 생각을 해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 성격이 되게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게. 그래서 좌우명이라고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일할 때는 진지하고 일 끝나면 안 진지하기.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추천곡 중에 마지막 곡이에요. 파이스트라는 가수분의 게이트키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이 곡은 제가 한 19살 때였나요? 19살 한 15년 정도 전쯤에 친구가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이 곡 한번 들어봐라 좋다 그랬는데 딱 듣자마자 너무 좋은데 보컬 톤 하며 곡 분위기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약간 그 말씀드린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확 꽂혀가지고 가끔 이제 가을쯤에 듣기도 하고 여름 밤에도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지금이 또 여름 밤이죠, 그렇죠? 네,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멋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지금까지 저는 진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